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4편 공간을 이야기하다의 첫 번째 챕터 지식자원 구축과 관리의 첫 번째 시간 수장고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이야기하다를 크게 5편으로 나누는데 5개 챕터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공간 설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중 이제 3가지 지식자원 구축과 관리, 지식자원 활용과 생산,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공간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모두 4개의 챕터를 구성해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지식자원 구축과 관리에 관계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수장고, 열람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 열람 공간은 사서들의 활동 공간을 전제한 열람 공간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2003년? 3년 무렵이겠네요. 무슨 문헌정보학계 무슨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우리 과 선생님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제가 좀 참여하면서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때 냈던 얘기가 뭐였냐면, 과학기술 관련된 도서관,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웨어하우스 같은 도서관을, 그러니까 포탈 같은 개념의 큰 도서관을 짓고 싶어서 냈던 프로젝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열람 공간 하면 이렇게 공부방들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 열람 공간 좀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양 아이들이 갖고 있는 도서관의 그 웅장한 모습에 열람실에 쫙 책상들이 놓여있고, 그 위에 정말 스탠드들이 놓여있는 아주 그 주변으로 책장에 놓여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제가 무슨 연상을 했냐면, 농구장 같은 모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농구장의 밑에 그 경기하는 공간을 전체 열람 공간화 시키고, 주변을 둥그렇게 책장으로 돌려놓고, 그 책장 부분은 그 중간에 층고를 2단으로 나눠서 2단 또는 3단에 서고를 배치하는 그런 책장을 달고, 1층과 층고가 굉장히 높은 1층이 되겠죠. 그 부분을 열람 공간을 하고, 이제 앞부분, 이제 앞을 바라보는 앞부분에다가는 큰 뒤에 수장고를 만들어서 수장고는 확장 가능하게끔 개발을 하고, 이제 열람 공간의 뒤쪽은 출입문 쪽이겠죠. 그 출입문 쪽에다가는 사무 공간을 만들어서 사서들의 연구 공간과 서비스 준비하는 그런 사서의 행정 공간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하는 이 사서들의 행정 공간, 즉 출입구 쪽과 저쪽 끝에 있는 서고를 연결할 수 있는 지하 연결 통로를 만들고, 그 지하 연결 통로에는 그냥 통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작은 컬렉션들을 만들어서 서비스 컬렉션들, 필요하다면 뭐 박물관처럼 쓸 수 있는 그 오래된 자원들을 모으는 것도 있고,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서 그런 컬렉션류의 방들을 쭉 만들어 두고, 거기에 전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갖춰둔다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다가 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들까지 집어넣으면 지하 공간도 활성화되어지고, 1층 공간은 순수한 열람 공간으로 쓸 수 있고, 앞쪽에는 큰 수장고가 계속 확장해 갈 수 있는 공간적 여지를 갖고, 토지의 여지를 갖고 확장해 갔으면 좋겠고, 출입문 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출입하는 개념과 그래서 사서들과 조우할 수 있는 행정 공간들을 같이 넣으면 어쩔까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프로젝트는 해서 보고서도 나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 이상 진행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조금 넓게 보면, 그때 했던 얘기도 뭐냐면, 전국에 있는 과학기술 문헌들을 좀 수집하는 그런 웨어하우스, 포탈, 요즘 말로 하면 대표 도서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책들이 모였을 때 수정되어지는 책들의 가치를 크게 2가지. 하나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우리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한국인의 그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요람, 과학기술을 만들어왔던 그 족적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장하는 것과,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위한 서양의 모든 과학기술 문물들을 수집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 열람실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과학기술의 보편적이고
어느 정도 약간 중급 수준 정도까지를 열람 공간에 오픈 해두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심화되어진 그 스페셜 컬렉션으로 해준 것을 지하 공간에다가 배열하는 법,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얘기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너무 전형적인 도서관 모습을 그리는 것과 또 너무 획기적인 도서관 모습을 설계하는 것, 갈등 속에 있는데, 우리 미래를 예측해보면 미래는 아마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를, 그것이 아마 중심이 되어질 것이고 디지털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도서관이라 갖는, 도서관 나름대로 자기 딜레마겠죠. 우리가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도서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항상 원론적인 물음에 저도 좀 답답해하고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모든 책들이, 모든 지식자원들이 디지털화 되어질 것이다. 거기엔 다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그건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책이라는 매체가 디지타이징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책을 포함한 모든 지식자원들이 디지타이징 되어지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저는 모든 지식 컨텐츠가 디지타이징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책이라고 알고 있는 그 도서, 책이라는 것도 역시 디지타이즈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도서관이 여지껏 관리했던, 관리 중심에 놓였던 책이라는 매체가 디지타이징 되어진 것과 일반 지식 컨텐츠들, 뭐 영화서부터 시작해서 뭐 웹사이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디지타이징 되어지는 것이 서로 다른 미디어, 다른 것들이 디지타이징 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디지타이징 되는 순간 미디어가 통일되어진다는 거죠. 그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웹툰이라는 얘기를 하고, 전자저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학술저널이라는 얘기하고, 매거진, 잡지,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경계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 특히 책을 얘기할 때 책에 대한 근거? 기준? 뭐지? 심지어 종이로 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ISBN 넘버를 부여한 것과 전자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ISBN 넘버를 부여한 것이 뭐가 다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이책을 사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고 대출해주는 것은 오케이, no problem. 근데 전자책을 사서 그것을 대출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전자책은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기로만 했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그 전자책에 대한 정의가 되었는지는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전자책이라는 것을 책과 구별 지으려고 했으며 책과 구별되어지는 순간 나타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한번 반성도 필요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책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매체, 뭐 영화, 그것이 뭐 어떤 그 방송을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든 어떤 유료 방송으로 나오는 것이든 어떤 그런 플랫폼들을,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든, 그 영화라는 컨텐츠, 음악이라는 컨텐츠도 실시간에 어떤 현장에 가서 듣는 컨텐츠와 그것이 녹화되어지거나 녹음되어져서 음반으로, CD로, 그 다음에 그 음원으로, 아니면 이런 영화 같은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으로, 아니면 그런 어떤 공연 실황의 형태들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0과 1로 구성되어져 그냥 파일이라는 얘기죠. 이 파일도 예전에는 어떤 컨테이너 단계에서 전달되었지만 지금 클라우딩 서비스에서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현재 그런 도구들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중요하다고 놓고 본다면, 앞으로 도서관 모양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얘기죠. 이런 것들은 전부 오네요. 인터넷상에서, 그때 인터넷도 이제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고, 무선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서 우리가 무선의 속도가 빨라질 때 엄청나게 큰 컨텐츠들, 무거운 컨텐츠들, 영상물도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엄청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이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서관 얘기하면서 오늘 또
수장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종이책이 안 없어질 테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이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장고라는 것이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장고라는 것은 개념의 문제입니다. 수장고라는 것이 현재 이 자리에 있느니 없느니 얼마나 큰 부피를 가졌니 라는 그런 물리적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컬렉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컬렉션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단지 그런 지식자원들을 서비스하고 이용시키기 위한 목적만 존재하는 것이니에 대한, 항상 제가 이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면서도 늘 했던 얘기처럼 도서관은 그런 지식자원들을 어떤 매체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매체들이 어떻게 성장해 온 것인가를 본다면 우리가 했던 것은 그 당시 그 시대 그 공간에서 가장 최적화된 기술에서 매체를 얘기했을 뿐이지, 그 매체가 디지타이징 되어지고 디지털로 변한다면 당연히 디지털 서비스가 전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전에 파피루스 얘기를 하고 점토판을 얘기하던 것이 종이가 얘기되죠. 그 종이가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는 것이고, 디지털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종이라는 속성 속에서 묶여 있었던 매체의 제한적인 행동들이 폭이 넓어진 것이죠. 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영상도 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채팅도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잡지하고 책을 구분줄 때 가장 힘들었던 대목이 뭐냐면, 책은 그 수명이 생산되어지고 소멸될 때까지 수명이 엄청 길다는 것과 소비되어지는 양산이 일정치 않다는 것입니다. 책이 오늘 출판되어졌다고 해서 다음날 완전히 팔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에다 광고를 싣지 못하는 것, 광고를 싣지 못하니까 책의 가격이 오롯이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에 비해서 잡지는 책의 수명을 단정 지었습니다. 이건 한 달짜리야. 한 달 후에는 새 책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소비될 수 있는 굉장히 트렌디한 것들, 최신의 정보들, 핫한 정보들. 그보다 더 짧은 건 신문이죠. 신문은 오늘 일어났던 일,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전달되어지고 내일 되면 오늘 일어났던 일이 전달되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신문의 수명이 그렇게 짧습니다. 그 짧은 신문들이 누적되어져서 우리가 역사로서 신문을 보관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적 가치가 영향을 미칠 만한 현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얘기가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오케이, 책이라는 것이 잡지가 나오고선 책이 갖고 있는 한 제한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고, 그 속에서 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종이책이 디지털 책이 되어지면, 디지털이 그러니까 온라인상에만 묶여 있다면 디지털 책에 광고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웹툰이고 SNS 같은 거죠. 그게 전달되어진 내용이 짧은 것이 아니라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속극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연속극을 보는 것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익숙해서 연속극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는 연속극이 연재 소설화되어 있다. 옛날 신문에 실렸던 연재 소설 같은 것들, 매일 한 번씩 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시간을 쪼개면 8시간, 10시간에 걸쳐서 쭉 볼 수 있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30분씩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개인의 문제라면 볼 때마다 필요한 광고를 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책에서 우리가 기대할 건 뭐냐면 오프라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비록 전자책을 만들었지만 전자책을 온라인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야. 넷플릭스는 우리가 그 공급업자가 공급해주면 매체를 통해서 보지만 이것은 온라인상 항상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커넥트된 상태에서 저쪽에서 제공해준 스트리밍을 받아보는 게 내가 하는 일인데, 왜 전자책만 굳이 스트리밍이 없어도 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자책도 스트리밍으로 받아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훨씬 더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몇 페이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내가 보존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속도도 감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책을 보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고, 다이렉트 접근도 가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책 얘기가 나면 자꾸 오프라인 얘기가 나오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그 체제가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만한 체제가 미약하다는 얘기죠. 지금 또 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는 음원들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내가 다운받았으니까 이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쓸 수 있어. 근데 정보량을 놓고 따진다면 그게 온라인 되었던 오프라인 되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단정 짓고 하다 보니까 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단절된 의미도 쥐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자꾸 구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장고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개념 속은 오프라인 상에서 어딘가 누적되고 쌓여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시간의 활용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수장고라고 말하기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예를 들어서 박물관의 수장고에 엄청난 그 박물 자원들이 들어앉아 있지만 우리가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박물관을 방문해서 관람한다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장고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죠. 대신 이 수장고에 있는 것들이 박물관의 전시 공간으로 나오고 배열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수장고라면 이 수장고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수장고라는 개념이 물적인 공간이 아니라 수장고, 말 그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지식자원의 규모와 범주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간 얘기를 해야 한다면 그 수장고는 박물관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활용되지 않지만 랜덤하게 가끔씩 이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용되어진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이용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정보를 얻은 건 아니지만 그냥 소문에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소문이면 모 대학교에는 뭐 썬데이 서울의 전지를 다 지고 있어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썬데이 서울을 난 학교에서 본 적이 없는데 대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문화를 그 사회 문화를 축적하고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썬데이 서울을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종이였으니까 종이책을 수집해서 보관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파피루스를 쥐고 있습니다. 파피루스를 쥐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파피루스를 복사를 하거나 필사를 하거나 또는 진짜 전자화시켰다면 굳이 파피루스가 필요할까요? 파피루스는 컨텐츠, 내용으로서의 파피루스 더하기 이것이 갖고 형식적인 모습으로서의 파피루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책은 복제품인데 파피루스는 그나마 필사본이고 유일본들인데 책부터는 이미 출판해서 복제품들인데 복제품들을 보존하고 쌓아놓는 이유가 뭐지? 도서관들이 그런 복제품들에 대해서 출판물에 대해서 일부 디지타이징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PDF로 변환시켜서 이용시키려고 했죠. 아까 말했던 전자책은 도서관밖에 이용이 안 돼라고 했던 대목에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소장되었던 책들을 스캐닝했어 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도서관 서비스로 돌아가서 찾아보면 그래 도서관 서비스라는 게 사람들이 필요한 그 책을 제공해 주는 건데 책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단 공간에 위치시켜야 하고 위치시키는 그 공간의 그 배열에 대해서 지시를 주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접근점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배달해 줘야 하는 페이징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얘기를 한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걸 디지타이징 해주면 개인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개인이 물론 그 사전 작업들이 되어 있는 건 똑같죠. 수장고에도 책을 넣을 때는 콜럼바에 따라서 또는 배열 순서에 따라서 집어넣으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 조작 행위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들을 개인이 필요할 때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바로 빼다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하겠어. 왜? 이것을 전국에 풀어버리면 종이책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자책이긴 하지만, 태생이 전자책인 것들은 그 자체가 이미 개인이 구입을 하든 도서관에서 빌려보든 유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책이 복제되어서 가듯이 전자책이 복제되어지는 것도 실은 아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이게 온라인상에 묶여있다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게 오프라인으로 넘어간 순간 권한이 없는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다 보니까 통제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판 것은 용인하면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는 것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서비스가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장의 의미는, 복제본 자체는 그런 수장의 가치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시대 문화를 재현하는 행위에서 책을 직접 보고 싶어, 책을 펴보는, 물적으로 책을 펴보는 그 행위와 그 환경과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익숙한 사람들, 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수장고 얘기를 아주 좁게 얘기하면 책이 있으니까 책을 쌓아놓고 배열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빼내고 넣고, 그 얘기는 우리가 떠들고 연구하고 그것을 딱 실행시키려는 순간 기술은 이미 한 단계 더 앞으로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기술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기술은 성장하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그 타임 렉이 걸려서 문화적으로 저런 기술들이 좋은데 우리도 써볼까? 그래서 그 기술을 구축하고 쓰려고 하면 기술은 이미 저 멀리 가 있고,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응용하는 것은 다른 새로운 기술에 더 매달렸고, 이것은 여전히 구닥다리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렇게 변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서관이 너무 빠르면 안 돼 하더라도 도서관이 그렇게 낙후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화방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어느 누구도 만화방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화방은 없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고, 만화는 전부 웹툰 형태로 다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저작권 문제들 때문에 옛날 종이책으로 나온 만화들을 다시 컨버팅해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향수, 그 책에 대한 저작권을 유지하는 이제 책으로 출판되어지네요. 그것 때문에 만화방이 일부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컨텐츠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놓고 본다면, 수장고는 그런 맥락에서 공간을 많이 잡을 필요도 없다. 왜? 우리가 보통 열람실에서 책을 배열해 놓고 이용시키고 낡은 책들을 버리거나 하는데, 이 열람실을 크게 두 개, 폐가 열람실과 개가 열람실을 놓고 보면, 개가 열람실에서 이용이 안 되는 것들을 폐가로 옮기고, 폐가로만 옮기는 것이나 폐가에서도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이제 폐기해버리면 되는데, 그럼 폐가에 들어가는 것은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이 단순히 이용이 안 되니까 라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용은 안 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가 사용했던 시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썼던 물건들은 벌써 시대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담겨있는 컨텐츠, 스토리, 우리가 목말라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들이라면, 책도 어느 지역사회가 책이 10만 권이 있으면 이 10만 권은 그냥 도서관에 사서 나머진 책이 아니라 도서관이 이용하고 사람들이 이용해서 사용하다 벌어진 것들도 많겠죠. 근데 축적된 게 10만 권이라는 얘기는 이 지역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용했던 정신문화가 녹아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 수장고는 그런 목적이 더 클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게 퍼실리티라고 우리가 놓고 본다면, 그리고 도서관이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놓고 본다면, 수장고의 상당 부분은 분산되어진 열린 개가 형식을 취하겠지만 대부분은 창고를 갖겠죠. 그래서 전 지역마다 대표 도서관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와 다른 도서관들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또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 자기끼리 네트워크를 갖고 어떻게 보면 그 공통의 관심사를 좀 같이 운영하고 같이 그 도서관들의 특성도 살려주면서 그것을 하나에 묶어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수장고 얘기를 한다면서 좀 엉뚱한 얘기가 되는데, 수장고라는 말을 빌려서 도서관이 갖고 있는 컬렉션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고, 그 고민하는 과정에 디지털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늘 얘기하지만 도서관은 박물관과 다른 것은 도서관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처럼 옛날 것들을 찾아서 옛날의 기억과 옛날의 철학을, 옛날의 생각들을 담아내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은 오늘을 담아내는 작업이고 오늘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것이 진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누적되어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축적되어지는 개념이 도서관이라고 놓고 본다면, 수장고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자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책이라는 매체로 한정짓지 말라는 것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책을 모아야겠어 라고 5천 년 전 사람이 책이라고 딱 매듭짓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자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뭐 앞으로 영화는 안 받을 거야, 음악은 안 받을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기록이라는 형태로 보존되어진 것들을 수용하려고 했었고, 그 기록물 전체를 수용하겠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기록물의 형태가 지금 와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출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더 미래는 하나로 표현되어지는, 소리도 디지털, 영상도 디지털, 문자도 디지털, 소위 다양한 어떤 냄새까지도 디지털 지금 시켜지는 그런 시대에서는 컨텐츠를 애써 쪼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공간이라면 미래의 새로운 컨텐츠 매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장고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담아내야 할 범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축적해야 할 것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전제인 것이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변한 속에서 우리는 이걸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좀 관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넘어가면 그 기술 부분은 전문가들의 충분히, 건축 전문가들에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많은 수장고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에 대한 예측만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장고의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수장고에다 뭐 분류라든가 이런 조직에 대한 얘기는 별반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분류를 얘기하는 것은 그룹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고, 그룹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지금처럼 디지털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것의 배열 자체가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기술을 얘기할 때 늘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기왕에 있었던 것의 배열 방법들은 우리가 늘 이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디지털 자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정보학이라는, 소위 정보학이라고 불리면서 말했던 많은 메커니즘들이 실시간 운영이 불편해 라고 해서 항상 이론적이고 실험실적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실은 지금 다 수용 가능해졌다면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장고는 만약에 그 책을 배열하고 싶어 했을 때 그 책을 왜 배열해야 하는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와 정확한 사용 구성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접근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것에 너무 물리적인 형태라든가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장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이야, 수장고 필요하면 만들어야 할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얘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너무 관념적인 얘기지만 이것으로
수장고에 대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